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7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그런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시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거래소는요 마이너스 1.16%, 그래서 1% 이상 빠진 거는 모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건데요. 2,526포인트입니다. 2,600이 무너지고 나서 2,5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왔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37%, 867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또 코스닥이 거래소에 비해서 조금 하락폭이 좀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이 워낙 많이 빠지기 때문에 거래 대금, 시장의 에너지 자체가 지표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소가 10조 160억입니다. 10조를 넘어서서 이렇게 거래가 조금 되고 있다. 그렇지만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기준에서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다. 시장에 활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이 7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계속 10조, 11조 이렇게 거래 대금이 그래도 활기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거래가 뚝 끊어지면서 7조 800억입니다. 8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거래 대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거래소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21선이죠. 그래서 21선이 무너지는 시장은 죽어있는 시장이다. 재미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21선을 넘어서서 요 61선. 61선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방 경직이 되는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61선 밑으로, 수급선 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음봉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장은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팔아놓고 현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그 마음이 편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났죠. 원래 이렇게 음봉이 셋이 난다고 그러면요 흑산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매도 타임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팔아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음봉이 하나 더 이어지면서 음봉이 이렇게 나란히 4개가 나면서 21선, 61선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좋은 시장이 아니다. 매매에서 이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연 지금 여기까지 하면 한 4일째 이렇게 쭉 빠졌죠. 그랬다가 오늘 오후에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해주긴 해줬지만 워낙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대단히 좋지 않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요 21선이죠.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조금 더 강했었는데요. 21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죠? 무너지고 오늘 60일 이동평선 수급선에서 이렇게 열십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모양이 조금 더 낫지만 코스닥도 그래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우리가 좀 방어적으로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일째 이렇게 빠졌다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후장 들어서 매수세가 살짝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7,600억, 코스닥에서 1,400억 매수 후했습니다. 이제 오늘 한 4일째 빠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노리고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 또 하나 특징은
기관 매도 물량이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거래소에서 7,600억, 코스닥에서 1,200억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외국인들도 한 170만 주, 기관들도 한 17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마을금고 얘기가 나오면서요. 새마을금고 물량도 조금 이렇게 상당폭 나오지 않나, 한 몇천억 정도는 이제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뱅크런 때문에요. 그 물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좀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야 될 그런 금융기관들은 좀 매도를 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물량들이 지금 기관 매물에 이렇게 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을 어제 오늘 이렇게 약세로 접어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기관 물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은 반면에 400억 매도 우위 기관에 거래소에서요. 코스닥에서는 280억 매도 우위입니다. 삼성전자를 170만 주가량 매도 우위한 것에 비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매수 우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도 매도 우위하고 있고요. 모처럼 이렇게 매도 우위로 돌아섰죠. 기관들도 최근 며칠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오늘도 한 170만 주 매도 우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물량들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좋지 않은 얘기 때문에 기관들 물량이 이렇게 좀 쏟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멈춰지기 전에는 시장 반전이 그렇게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 자금시장 동향인데요. 큰 변화 없습니다. 개인들 고객에 따르면 51조 5천억인데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큰 변동 없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이렇게 살짝 지금 들어오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신용융자금,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경우에 이제 신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이 이렇게 신용이 털렸는데 다시 이렇게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많은 것은 이렇게 장이 이렇게 빠질 때는 악성 매물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매물화 된다는 얘기죠. 자기 돈의 한 두세 배 샀는데 시장이 한 4일째 이렇게 빠지고 나면 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급매물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신용이 이렇게 많은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19조 2천억이라는 게 절대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손해가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시장의 특징 하나가 이렇게 미수금이 4,390억인데 근 2달 동안 이 미수가 물론 이제 털리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다. 미수가 이렇게 많은 것도 어쨌든 장이 좀 될 때는 이렇게 단타로 들어가서 이익이 나겠지만 최근 한 4일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음봉이 나면서 이렇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밀리는 시장에서는 미수로 들어가신 분들도 상당히 손해가 났지 않겠나. 이런 것들도 급매물화 되면서 시장을 더 이렇게 악화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관 물량이 그렇게 오늘도 한 7천억 넘게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급매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좀 주춤해질 때 그때쯤이 시장이 좀 반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도 우리 시장 못지않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다우 지수입니다. 어제 1% 빠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음봉이 났죠. 그래서 이 상단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음봉이 났다. 나스닥이 어제 0.8% 마이너스인데요. 앞에 고점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 연준 얘기 지금 들어보면요. 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시장이라든가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영향이 조금 미국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줬지 않나. 빅테크 관련주들, 금리에 민감한 그런 주식들이 좀 주춤했습니다. S&P 500 어제 마이너스 0.79%.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어찌 보면 이렇게 쌍봉 비슷하게, 그러죠? 쌍봉 비슷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좀 주춤한다 이런 얘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2%, S&P 500하고 비슷하죠. 쌍봉 모양인데 이런 모양은 좋은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요 상투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상단에서 거듭 두 번에 걸쳐서 뚫지 못하고 이렇게 상한선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양이죠. 쌍봉 모양인데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니케이 오늘 마이너스 1.1%입니다. 니케이는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에 워낙에 좋은 시장이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쌍봉 모양이 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20일선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면서 모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상투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만 마이너스 0.5%. 대만도 비슷하죠.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이요. 그동안에 글로벌 시장 중에 유럽 시장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좋았는데요. 어제 독일이 마이너스 2.5%입니다. 근데 그래프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이게 투매 분위기죠. 그러죠. 이격 내면서 이렇게 음봉을 길쭉하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유럽 시장도 상승세가 조금 꺾인 모습이다.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3.1%인데 이런 모습은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동안에 상승세가 좀 꺾이는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해가 마이너스 0.2%, 중국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고요. 항생, 홍콩 지수가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마이너스 0.8%. 근한 1년 동안 이렇게 중국 시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미국 시장 주요 종목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보면은요, 애플만 약간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도 앞에 고점에서는 살짝 이렇게 내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테슬라가 그동안에 아주 강세를 띄었다가 어제는 마이너스 2.1%, 좀 주춤했죠. 알파벳 A, 구글 마이너스 1.3%. 구글은 좀 이렇게 상승세가 둔화된 지가 좀 오래되고요.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죠. 이렇게 보면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넷플릭스, 다들 아직까지는 모양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도 추세가 살아있네요. 엔비디아, 이제 AI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그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종목인데요.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죠. 챗 GPT 수요가 약간 좀 주춤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이렇게 수요가 급증을 했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한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래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등 후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요.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빅테크 주식들이 꺾이는 건 아니지만 좀 주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그 가장 큰 화두는요. 새마을금고, 이게 이제 뱅크런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돈들이 좀 빠져나갔다고 그러죠. 대충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적금 잔고가 2월 말 대비해서 한 6조 가까이 이렇게 좀 빠져나갔다고 그럽니다. 그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지난달 기준했을 때 새마을금고 전체의 그 예적금이요. 259조라고 그래요. 그 전체의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연체율이 6.4%라고 그러니까요. 근한 20조가량 요 정도가 연체에 지금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자나 원금을 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요거를 감당하기에는 좀 규모가 크다. 연체라는 거는 보통 1%만 넘어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좋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건설 쪽 이런 쪽 대출금들인 증권사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금고 전체의 그 점포수가 1294곳이라고 그래요. 아마 동네마다 아마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금고인데요.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출금하고 이자는 제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 돈만 5천만 원을 보장해 준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를 예를 서울에다 두고 또 분당에다 두고 이랬을 경우에는 양쪽 다 5천만 원씩 이렇게 보장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중지가 됐을 때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급한 돈들은 1인당 한 2천만 원까지는 긴급 생활자금이다. 그래서 선지급을 해준다. 여러 가지 편리를 좀 봐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지금 이제 뱅크런을 했던 나가 있던 예금을 다시 예치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유지해 주기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처 방안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돈을 넣어놓은 사람들의 심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새마을금고를 믿고 또 정부를 믿느냐 그 차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신뢰가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뱅크런 사태가 새마을금고에 머물지 않겠죠. 지금 PF 대출 같은 거는 새마을금고보다 훨씬 큰 금액들이 증권사라든가 금융기관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단 그 좀 조용하게 잘 수습이 돼야 조금 더 큰 그런 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전체 시장은요. 지금 이제 공습 경고는 아니고 경계 경보 정도 내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습 경고가 내렸다고 그러면 일단 일상을 다 제쳐두고 방공으로 피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조금 더 관찰하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섣부른 판단은 좀 이르다. 뱅크런은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뱅크런 얘기가 나와서 그 영향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기관 매물이 아마 그쪽 매물도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아마 주식을 지금까지 수익이 났거나 손해가 났거나 보유 주식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아마 고민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조금 이렇게 팔아 놓으셨다고 그러면 장 빠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을 텐데요. 주식만 계좌에 전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현금화를 한 30%나 50%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은 이제 뭐 골고루 5종목이다 그러면 골고루 이렇게 조금씩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좀 수익 난 것을 이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 워낙에 안 좋은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손절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약세장이 왔을 때요. 우리가 조금 그 주의해야 될 대목이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겁을 먹어가지고 그나마 좋은 종목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직도 굉장히 성장성이나 실적이나 이렇게 전혀 염려가 없는 종목인데 전체 분위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하나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나 하고요. 또 이제 또 반대되는 쪽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는 오히려 좋은 종목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말로 하면 쉬운데 이런 장에서 들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 그 금융위기라든가 IMF 때 경험을 보면요.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때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낸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비싸서 못 샀던 종목을 의외로 지금은 이렇게 바겐세일에서 덤핑으로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물량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종목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죠. 종목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좋은 종목을 팔지 말자. 가지고 가보자. 이거 하나 하고요. 나쁜 종목은 팔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동안에 비싸서 못 샀던
좋은 종목이 싸게 나왔을 때 조금씩 이렇게 사모아 가자.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 점만 지금 장에서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종목보다 제가 이게 잔소리가 조금 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시장까지가 한 나흘째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하루 정도는 또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되는 종목들이 이럴 때 다시 이렇게 좀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요, 지금 이제 뭐 수출이나 경상수지가 이제 좀 흑자로 돌아섰다고 말은 그러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수출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수입이 이렇게 줄어서 여러 가지 그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도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수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지만 그쪽이 별로 좋지가 않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주식을 공부할 때요, 굉장히 그 기가 닳도록 들은 얘기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주식이 오른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보니까 무역 수지 쪽이 좋지 않았을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수출이나 또 국내 경기나 또 특히 이제 건설 관련해서 뱅크런 사태도 이렇게 나오고 PF 대출 관련해서 또 가계 대출, 중소상인들 지금 대출 받아놓은 것들도 9월이면 이제 연장된 것이 이제 중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텐데요. 그나마 하나의 대안을 찾아본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이렇게 사업이 그런 대로 되는 테마들이 몇 개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한류가 아직도 저는 가장 그 수출 경쟁력이 높은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주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흐름이 하이브라든가 JYP 엔터라든가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아직도 좀 믿어도 되는 그런 주식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브 같은 거 이렇게 제가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하이브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급등한 후에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고는 있지만 추세를 이렇게 해요. 최근 한 3달 추세를 이렇게 이어보면 이 추세가 지금 좀 유지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죠? 이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엔터 쪽도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엔터 주식들은 우리가 조금 믿어도 되는 주식 아닌가. JYP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엔터주들은 그래도 좀 가지고 가볼 만한 주식 아닌가. 쫓아가서 살 거는 아니지만 이런 주식들은 조금 보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첫째가 엔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 이제 흑자 기조 전환한다 이 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흑자 기조가 한 3, 4년 지속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는 금년에 좀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미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요. 현대중공업 그래프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지금 시장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거기 그 중간 지주사죠. 그 밑에 현대미포, 그 다음에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밑에 이렇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중간 지주사인데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앞에 삼성중공업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를 많이 해서 그렇게 수급면에서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또 현대미포조선이나 제가 봤을 때 수익률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는 종목으로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선업종은 지금 이제 그래프로 보시듯이 시장 분위기하고는 달리 추세가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 주봉으로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거의 한 4, 5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자 기조가 한 3, 4년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금년은 그런 실적들이 미리 앞당겨서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빠질 때마다 조금 이렇게 사 모아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장은 전체가 이렇게 좋지가 않지만 이럴 때 좋은 종목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자 그랬는데요. 엔터지에 이어서 조선업종도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제가 엔터, 그다음에 조선, 또 하나 이제 꼽는다 그러면 방산.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그런 테마고, 그동안에 시장 전체의 분위기하고는 달리 이쪽에서는 그런 대로 수익이 났습니다. 또 그런 종목들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었죠. 방산 쪽에서는 제가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요. 그래프로 보면 현대로템을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렸었죠. 현대로템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단단하죠. 그렇죠. 2022년 중반 이후로 지금까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은 받고 있지만 전체의 큰 흐름이 대세 상승을 하고 있다. 이제 아시다시피 방산 쪽은 지금도 여전히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물밑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란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렇게 돌발적으로 호재들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분봉으로 보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조정은 받고 있죠. 그러죠? 여기서도 이렇게 좀 조정을 깊게 거의 한 2달 받았고 이번에도 한 보름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턴하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고점을 딱 이렇게 지금 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고 그러면요. 전체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여기가 매물 집중대인데 그 매물 집중대를 한참 전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 있습니다. 매물 소화가 돼서 수급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그래서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방산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LIG 넥스원도 그림이 이렇습니다. 상승세가 이렇게 꾸준하죠. 각도는 조금 더 낮은데요. 한국항공우주 이쪽도 보면은 최근에 조정은 받고 있지만 워낙에 이렇게 급하게 상승해 있었던 데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로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이제 이것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그동안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팔자도 이렇게 보시면 한 300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살 때 보면은 근한 1000만 주가량 매수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다. 일봉으로 봤을 때도요. 현대로템은 이렇게 꾸준히 조정은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엔터, 방산,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세 개의 테마를 제가 그 중에 이제 하이브, 현대로템,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그 세 가지 종목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다른 주변 종목들도 비슷한 패턴을 밟고 있다. 이런 쪽은 지금 수출이나 경기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지만 이런 쪽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굳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런 범주 내에서 들어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런 쪽들은 쉽게 물건을 줄 건 아니다. 좀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전체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장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유념을 하자. 하나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좋은 종목을 헐값에 팔지 말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역설적인데 이런 때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 두 가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시장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좀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때 좀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